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집단적 자위권인데요. 일본 헌법상 금지가 돼 있는데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 달에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집단적 자위권. 지금까지 일본 헌법상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 포기, 군대 금지를 명기한 헌법 구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역대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시도에 대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법 질서가 붕괴되며 정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거치는 게 정도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총리는 시간이 걸리는 헌법 개정보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중참여연 다수의석 확보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 가도에 들어선 아베 총리가 우경화 가속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전쟁 포기 등을 명기한 헌법 구조의 해석을 바꿔서라도 전후체제의 재편을 서두르는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전문가 논의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안 등 관련법 정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베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自衛隊をですね、国防軍として、実力組織としてちゃんと位置づけています。例えば外国を見てもですね、これだけの実力組織をしっかりと、基本法の中に明記を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の方がむしろおかしいんだろうと。 네, 집단적 자위권도 그렇고요. 선거에서 대승하면서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열린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고민거리입니다.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픽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참여연 전체 242석 중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선인 162석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자민, 공명 등 열린여당과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다함께당, 일본 유신회 등은 실제로 162석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볼 때 문제는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개정과 헌법 해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헌에 부정적인 공명당을 제외할 경우 142석으로 개헌 발의 요건 완화선인 162석에는 공명당 의석만큼인 20석 정도가 부족해 자민당은 추가 개헌 세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도 어제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와 국회에서 회담하고 앞으로도 자민, 공명, 양당의 연립 정권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헌법 개정과 헌법 해석의 변경에는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이어 더 나아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賢明な対応を取られるものと思っておりますし、我々としてもそうした姿勢を保つように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쟁 금지의 족쇄를 슬그머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베 총리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한 공명당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